나온 거는 원미동 사람들. 처음에 이제 멀고 아름다운 동네라고 있고, 그다음 뒤에 불시. 그 다음에 마지막 땅. 마지막 땅은 배운 학교도 있죠? 그지? 예.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원미동 시인. 지금 우리 수록돼 있는 거.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돼 있는 거. 그래서 어른들의 왜곡된 삶을 효과적으로 비판, 반성을 촉구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지. 그 다음에 한 마리 나그네지. 그 다음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지약사회에서 배웠잖아. 근데 천재교과는 안 배웠고, 그 다음 앞에 말한 마지막 땅 같은 경우는 비상에서 배웠고, 나머지 학교는 안 배웠고, 그 다음 이제 방울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넘기면 일용할 양식. 됐죠? 일용할 양식. 그 다음 지하생활자, 한계령. 마지막에 한계령까지 정확하게 봐둬야 되겠죠? 그지? 한계령은 모의고사에서 많이 좀 봤잖아. 그래서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들 있죠? 그지? 그 모의고사는 아마 이 원미동 사람들의 작품들이 돌아가면서 나올 거야. 알아듣겠지? 그래서 요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페이지가 좀 많아. 그지? 거의 5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한 번 정도 읽고 작품들 정리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알아듣겠지? 그런 방향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고, 오늘 진행하는 원미동 시인 같은 경우는 그냥 소설 읽는 장면으로 그냥 넘어가자. 우리가 이제 자습서 읽고 정리하는 패턴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정리 한번 해주시고, 알겠지?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건지 한번 체크하면 되겠다. 자, 요거 다음 주까지 전부 다 읽어보세요. 그 50페이지짜리. 알았지? 요건 한 번 하고 끝내자. 이 정도 작품은. 오케이? 감상 포인트. 거기 보이죠? 원미동 사람들 연작 중 하나로 일상인들의 소시민적 근성과 세태를 고발한다. 이거 형광펜 쳐놔야 돼. 일상인들의 소시민적 근성과 세태를 고발. 근데 우리 원미동 사람들, 가리봉,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간다 있잖아. 거기서 좀 배웠지만 소시민적인 어떤 인물들의 특성, 요거 하나 배웠었죠? 그러니까 소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요거 찾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소시민이라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됐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할 수 있었으니까 그 두 가지 우리 수업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 알겠니? 해주셔야 돼요. 자, 동시에 그들을 향한 작가의 연민과 애정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단편 소설이다. 이제 요것도 중요합니다. 연민과 애정. 이 연민과 애정이라는 부분은 이제 현실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지, 그지? 우리 이태준의 그 달밤이라든지. 달밤 혹시 기억나요? 달밤? 옆에다 한번 써놔, 달밤. 너희들 황만근 알지? 황만근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 달밤 같은 경우는 좀 알아둬야 될 거야. 그렇게 한번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사건의 핵심 인물은 두 사람인데, 김 반장은 소시민적 근성을 보여주는 전형적 인물로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는 친구도 외면할 수 있는 이기적인 존재. 김 반장의 특성을 좀 알아둬라. 다른 한 사람은 동네에서 바보 취급받는 원미동 시인, 바로 몽달씨. 됐죠? 바보 취급을 받는 거야. 근데 실제 이 인물이 바보냐 아니냐,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그 현실 속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그려지는가, 이게 중요하겠지? 그런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보듬어주는 존재. 됐죠? 보이니? 미워하지 않고 보듬어주는 존재. 한편 이 작품은 나라는 어린아이 서술자. 이거 좀 기억해야지. 나라는 어린아이 서술자 설정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항상 알지만 우리 시점은 전형적인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시점의 특성도 있지만 그 전형적인 특성 안에 다시 세부적으로 나뉘어지는 게 있다고 그랬어. 밑에다 한번 써볼래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하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 다음 아우를 위하여. 아우를 위하여. 그 다음 우상의 눈물. 이 세 가지가 뭐 비슷한 주제를 좀 다루고 있죠. 근데 형식은 다 달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6학년 교실이었고, 이제 아우를 위하여는 편집글의 형식이었고,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 이게 과거에 어쨌든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전부 다 어린아이의 시점을 갖고 있어. 이해 갔니? 근데 너희들 어린아이의 시점을 가졌다 그래 그게 초질관 이어지는 건 아니었지?
비상책에는 나오지만 장마라는 소설이 있었잖아. 장마라는 소설에서 아이의 시선으로 소설이 그려지다가 어른의 시점이 잠깐 들어오죠. 그러니까 아이의 시점의 한계를 극복하는 양상이 벌어진단 말이야. 아이의 시점의 한계를 극복하는. 자, 그런데 어린아이라고 해서 모든 상황을 분석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아.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에 등장하고 있는 그 작품 속의 어린아이는, 됐지? 사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좀 지니게 돼. 이해 간다 해서 보통 우리가 어린아이 서술자라고 한다면 대상에 대한 판단을 잘 못하고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만 그리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 안에서의 세부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없어서 어른의 시점으로 전달하고 있지, 그지? 네, 어른의 시점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는 인물은, 그 어린아이는 관찰자인데요. 뒤에도 잠깐 봐봐. 어린아이의 순수한 시선을 통해 어른들의 부정적 세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자기 스스로는 성숙했다고 생각을 해. 됐니? 그러면서 사건에 대한 분석이 다른 어린아이 서술자보다는 조금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알아듣겠죠? 그건 좀 참고로 봐주셔야 돼. 그건 놓치지 않게 꼭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주제. 소시민적 근성에 대한 비판과 인간다운 삶에 대한 향수. 이거 좀 알아두시고. 전체 줄거리. 올해로 7살인 나 표시하면 되겠죠? 7살인 나. 7살인 나는 당연히 뭘 나타내는 거야? 신빙성 없는 서술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집안 사정과 동네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나오죠. 조숙한 아이다. 나는 선옥이 언니를 흠모하여 나에게 잘 대해주는 형제 슈퍼 주인인 김반장과, 자 여기 봐. 선옥이 언니를 흠모하여 나에게 잘 대해주는 형제 슈퍼 주인인 김반장. 그럼 김반장은 어떤 인물이야? 나에게 잘 대해주는 이유가 선옥 언니를 흠모하는 거지. 그러니까 잘 보이기 위한 거기에 어떤 목적이 있는 인물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 목적 지향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김반장은. 동네에서 모자란 사람 취급받는 몽달씨 나오죠? 친구로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김반장도 친구고 몽달씨도 친구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느 날 나는 부모님의 부부싸움을 피해 형제 슈퍼 앞에 앉았다가 불량배들에게 쫓겨 김반장의 슈퍼에 들어온 몽달씨. 됐지? 불량배들에게 쫓겨서 몽달씨가 들어와서 슈퍼로. 이거 하나의 사건이죠. 여러분들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동작이 일어나는 행위들을 나타내는 서술어들은, 됐지? 사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읽으면서 체크를 좀 하라고 그랬잖아. 여기 보면 불량배들에게 쫓겨 김반장 슈퍼에 들어온 몽달씨니까 이건 하나의 사건인 거야. 자, 몽달씨는 김반장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자, 김반장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외면당한다. 불량배들에게 폭행을 당한 몽달씨는 지물포 주인 아저씨의 도움을 받게 되고요. 불량배가 도망간 뒤에야 몽달씨를 부축하며 불량배들을 성토한 김반장. 보이죠? 됐지? 도망간 뒤에야 몽달씨를 부축하며 불량배들을 성토한 김반장.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소시민적인 면모지. 자신에게 피해가 가는 건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거. 싫어진 누구? 나는 이후 아무렇지도 않게 가게에 나와 김반장을 돕는 몽달씨를 바보 같다고 생각한다. 됐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스스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시점 좀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 갔지? 그 다음 요 시점 문제는 뒤에 EBS에도 나오잖아. 알았니?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우선 어린아이의 서술자라고 한다면 신빙성은 어떻다? 떨어진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그 누구요? 이름 오키야. 오키 같은 인물이 제일 떨어지잖아. 얘는 상황 판단 진짜 못하잖아. 이해가니? 둘이 좋아하는데도 그게 왜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얼굴이 빨개졌는데,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이 빨개졌는데도 나한테 화낸다고 느끼는 이런 아이지, 그지? 예. 그 다음에 장마 기억나죠? 장마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어린아이의 시점을 어른의 시점으로 보완하는 형태. 이해 갔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점이 변한 건 아니지, 그지? 예. 그래서 장마, 그거, 동만이. 됐어? 장마에 나오는 동만이. 예, 그거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어린아이 서술, 여기 또 알아두시면 되겠죠? 여기. 근데 이제 신빙성 없는 서술자가 어린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최만식의 저기 치수.
치숙에 나 같은 인물도 있어. 우리 이거 다 배운 거야. 이해갔니? 그 나 같은 인물도 있지. 됐어? 그것도 좀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본문 읽어가면서 정리 한번 쭉 해봅시다. 뭐 특정 인물의 입장에 서술하는 것도 기억은 해야지. 그지? 그것도 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니까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 갑시다. 본문 내용. 원미동 시인에게는 또 다른 별명이 있다. 자, 별명에다 표시 한번 해줄까요? 별명. 별명은 인물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라고 알아두세요. 예. 우리가 가끔 이름에 명명성이라고 하잖아. 명명성. 춘향이 봄의 향기, 이몽룡 용꿈 이런 식으로. 화수분 재물이 끊임없이 나온다. 하지만 반어법이었었죠. 그지? 그 다음에 너희들 칠복이, 문순태 징소리 나오는 칠복이 7개의 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허칠복이었죠.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인물의 이름이라든지 별명을 통해서 성격을 나타내는 부분은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처럼 별명이 나왔다. 그럼 별명 한번 볼까? 쾌한 두 눈에 부스스 머리카일, 사시사철 껴입고 다니는 물들인 군용 점퍼, 희끄무레하게 달아빠진 낡은 청바지. 딱 봐도 어때? 가난한 모습 이렇게 되겠지, 그지? 밤중에 보면 꼭 몽달귀신 같다고. 자, 그럼 봐. 밤중에 보면 뭐 같다? 그렇지, 몽달귀신 같다라는 얘기지. 근데 이런 것들은 뭐 가난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떤 무기력도 있을 거고. 이해갔니? 여기서 뭔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인물이라는 그 인물 몽달씨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어떤 삶의 태도 원인도 좀 알아야지. 이해갔지? 그러니까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은 다 뭐가 반영돼 있다? 인과성이 반영돼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알아듣겠지? 이제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런 인물들의 어떤 태도를 정확하게 좀 찾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작품이 제3인간형이라든지, 알겠지? 옆에 참고 써놔봐. 제3인간형. 그 다음 잉여인간.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인물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어떤 삶의 태도를 좀 지녀왔었기 때문이구나 라는 거를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돼요. 알아듣겠죠? 자, 몽달귀신 같다고 서울 미용실의 미용사 경자 언니가 맨 처음 그를 몽달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거기 보면 미용실의 미용사. 그러니까 동네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어때? 서민들의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지? 우리 원미동 사람들 앞에 이제 그 비 오는 날 거기서 한번 했었으니까 원미동의 뜻 2개 기억나죠? 그죠? 말해봐. 원미동의 뜻 뭐였어? 멀고 아름답다. 또 그렇지, 뭐 그런 것들 기억나지, 그죠? 다 기억하고 있네. 자, 경자 언니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를 경멸하듯이 어린애 다루듯 함부로 하는 게 보통인데, 됐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요렇게 좀 뭔가 힘없는 소외된 인물들을 부정으로 좀 보잖아. 자, 그 까닭은 그가 약간 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 그럼 그는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 거야? 또라이. 그지? 약간 또라이로 본 거죠. 언제부터 어떻게 살짝 돌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보통 사람과 다른 것만은 틀림없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다르다. 됐죠?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고 있다? 함부로 대하고 있다. 됐지? 요거 옆에다 써놓을까? 달밤 기억날 거야. 달밤. 달밤. 몽달씨는 무궁화연립주택 3층에 살고 있었다. 베란다에 화분이 유난히 많고 새장이 3개나 걸려있는 몽달씨네 집은 여름이면 우리 동네에서는 드물게 밍밍거리며 하루 종일 에어컨이 돌아가는 부자였다. 보이죠? 그럼 위에 나와 있는 이 캥한 두 눈, 요거는 그냥 단순히 가난함은 아니겠구나. 이해같이 판단 가능하지, 그지? 우리가 소설을 이제 모른다는 느낌에서 읽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읽는 거야. 연습용이니까. 시내 한약방을 하는 노인이 늙음하게 젊은 마누라를 얻어 아기자기하게 살아보는 판인데 결혼한 제 형 집에 있지 않고 새살림 재미에 푹 빠진 아버지 곁으로 옮겨온 막둥이였다. 슬러시 나눠놓으면 되겠다. 됐죠? 그럼 약간 눈치도 없는 것 같아. 이해갔니? 눈치도 좀 없는 인물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이 인물의 성격이나 태도를 좀 드러낼 수 있구나 라고 봐주시고.
그것부터가 팔불출이라 지시라고 강남 부동산의 고흥댁 아줌마, 고흥댁이 또 나왔네. 기억나지 고흥댁? 벌써 까먹었어? 마지막 땅 안 했나? 모르냐? 마지막 땅에서 기억나잖아. 땅 팔으라고 했던 집. 그지? 고흥댁. 아줌마가 요걸 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 함께 사는 게 왜 바보시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누구? 그렇지, 아이의 시선이죠. 됐죠? 이런 것들 내신에서 잘 나와. 어린아이의 순수한 시선과 그렇지 않은 것들 좀 구별하는 거. 장마의 소리 한번 풀어봤으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들 다 기억 안 나면 톡에다 남겨야 돼. 그래야 피드백 시간에 프린트를 뭐 주든 말든 하니까 알아듣겠지. 해법문학이라도 딱 보시면 해법문학의 그런 서술상의 특징이 어디 나와 있는지 알려줄 테니까 그런 거 체크 좀 해. 자, 그다음. 자, 그럼 몽달씨에게 친구가 있다면 아마 내가 유일할 것이다. 몽달씨 나이가 27이니까 나보다 20살이 많지만 우리는 엄연히 친구였다. 믿지 않겠지만 내게는 27살짜리 남자친구가 또 하나 있다. 우리 집 옆 형제 슈퍼의 김 반장이 바로 또 하나의 내 친구인데 그는 원미동 23통 5반의 반장. 이것도 좀 알아두자. 반장. 그 원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좀 이타적이지 않아요? 그죠? 반장 역할도 좀 하고 근데 뭐 권력욕도 있긴 하겠지만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재밌는 사람이었다. 가로 묶어주시고요. 인물의 성격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네.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재밌는 사람. 그럼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아니겠어? 나는 매일같이 슈퍼 앞에 비치발리솔 의자에 앉아 그와 함께 낄낄거리는 재미로 하루를 보내다시피 하였는데 요즘은 내가 의자에 앉아 있어도 전처럼 웃기는 소리를 해주거나 쭈쭈바 따위를 건네주는 법이 없이 다소 퉁명스러워졌다. 자, 이것도 퉁명스러워졌다. 나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어. 그럼 나에 대한 태도가 바뀐 건 둘 중에 하나겠지? 다른 어떤 원인이 되는 사건이 있거나 아니면 나와의 갈등 관계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뭐. 그죠? 그 까닭도 나는 훤히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수밖에. 그 까닭도 나는 훤히 알고 있어. 그런데 뭐하고 있어? 모르는 척하는 수밖에 없. 요 표시. 그러면 상황에 대한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인물이야. 이해갔니? 상황 판단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내가 들추지 않는 게 좋은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 우리 집 셋째 딸 선옥이 언니가 지난달에 서울 이모 집으로 훌쩍 떠나버렸기 때문인 것이다. 가로 묶어주면 되겠네요. 뭔가 상심하고 있나 보다. 그죠? 김 반장이 선옥이 언니랑 좋아 지내는 것은 동네가 다 아는 일이지만 선옥이 언니 마음이 요새 좀 싱숭생숭하더니 기어이는 이모네 가는 옷가게를 도와준다고 서울로 가버렸다. 표시. 어디로 가버렸다? 서울로 좀 가버렸다. 그러니까 이 싱숭생숭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너희들 저기 외딴방 같은 거 좀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시골에 머물고 있는데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도시화 산업화가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런 어떤 뭐 20살 정도, 16, 17, 18 정도의 나이의 아이들은 도시에 대한 동경심을 좀 갖고 있어. 거기서 이제 돈도 많이 좀 벌고. 이해갔지?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해 갔나요? 이모네 가는 옷가게를 도와준다고 어디로 가버렸으니까. 그래, 서울로 가버렸으니까. 대체 이 서울이란 단어가 그런 힌트이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기 보고 뭐 이렇게 깊이까지 볼 필요는 없어.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좀 깊게 좀 보는 연습을 해놓으면 조금 빨리 읽더라도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서 일치 문제 풀 때 서치가 좀 빨리 가능해지니까. 선옥이 언니는 얼굴이 아주 예뻤다. 남들 말대로 개천에 용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질이 궁상인 우리 집에 두고 보기로는 아까운 편인데 그 지질이 궁상이 지겨워 맨날 뚱 하던 요거네. 기저 나왔다. 지질이 궁상이 지겨워 뚱했던 언니다. 됐나요? 우리가 아까 예상했던 대로 이 지질이 궁상에서 뭐하고 싶었다. 벗어나고 싶었으니까 언니 입장에서 서울은 하나의 뭐 동경의 대상 이런 거 되겠다. 그지? 너희들 판문점 있지? 저번에 했던 거. 그거 내가 다음에 영상 2학년들 해가지고 찍어서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 읽을 때 이렇게 읽는 이유는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이 어쨌든 일상이기 때문에 크게 막 벗어나지 않아, 상식에서. 이해갔지? 그래서 그런 라인을 좀 잡아가면 디테일한 일치 문제 풀 때의 시간 좀 줄일 수 있어. 자, 그 다음 넘겨보자. 중략 부분 줄거리. 나는 몽달씨와 형제 슈퍼 김 반장과 친구처럼 지내고
김반장은 몽달씨를 일꾼처럼 부려먹는다. 저 이런 표현도 좀 봐요. 자, 뭐처럼 부려먹는다? 일꾼처럼 부려먹는데. 그럼 일꾼은 아닌 거잖아. 그지? 일꾼은 아닌데 일꾼처럼 부려먹는다는 얘기는 노동력 착취지 뭐. 그렇지 않겠어? 어느 날 몽달씨는 불량배들에게 쫓겨 형제수표를 찾고 김반장은 자신에게 피해가 될까 싶어 나오네. 됐죠? 몽달씨를 매몰차게 쫓아낸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김반장 어떤 인물이야? 자기가 필요할 때는 일꾼처럼 부려먹다가 자신에게 피해가 되면 신경을 안 쓰는. 됐나요? 이기적인 인물이다라는 거 판단 가능하네. 몽달씨는 불량배에게 얻어맞고 알아 누웠다가 열흘쯤 지나 형제슈퍼에 다시 나타나 아무렇지 않게 뭐야 이거? 그지? 열흘쯤 지나 다시 나타나서 이를 돕고 있는 거야. 그럼 앞에 줬던 정보는 몽달씨는 어떤 인물로 등장했어? 좀 애가 좀 약간 또라이다. 이해갔지? 뭐 요런 느낌 줬으니까 이 상황 판단 못하는 인물처럼 보인단 말이야. 자, 그날 밤에 난 여기 앉아서 다 봤어요. 무얼? 말하는 사람이 누굴까? 김반장이 아저씨를 쫓아내는 것. 자, 요 대화를 통해 우리 파악했다. 됐죠?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는 거? 어이? 몽달씨겠지, 그지? 순간 몽달씨가 정색을 하고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자, 요거 한번 봐봐. 정색을 했어. 그 다음 내 얼굴을 쳐다본 거야. 그럼 나의 반응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죠. 그지? 그러면 아마 이 정도 보면 잠깐만 여기 있는 몽달이라는 인물이 그지? 그냥 단순히 도라이는 아닌 것 같아. 오케이? 예전에 그 풀렸던 눈동자가 보이죠? 예전에 그 풀렸던 눈동자가 아니었다. 까맣고 반짝이는 눈이었다. 어쨌든 까맣고 반짝이는 거 이렇게 우리가 대조 표시하겠죠. 됐지?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던 거야? 그전에는 뭔가 사람들이 얘를 미친 사람으로 봤잖아. 그지?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됐지? 여기서 이제 어쨌든 전환이 이루어졌네. 그러나 잠깐이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을 작정인지 괜스레 팔뚝에 엉겨붙은 상처 딱지를 떼어내려고 애쓰는 척했다. 무슨 뜻이야 이거? 외면하는 거지. 그때 사건을 피하는 거야. 나는 더욱 바싹 다가앉았다. 김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요. 좀 집요하네. 다시 한번 얘기하네. 상대방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어땠어? 이야기를 또 꺼내고 있죠. 그죠? 몽달씨가 팔뚝을 딱 치며 아니야 라고 응수했는데도 나는 계속 다그쳤다. 그렇지요? 맞죠? 그래도 몽달씨는 못 들은 척 팔뚝만 문지르고 있었다. 바보같이 기억상실도 아니면서 나는 자꾸만 약이 올라 견딜 수 없었는데도 나는 자꾸만 약이 올라 견딜 수 없었다. 밑줄. 여기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읽을 수 있어? 나라는 인물이 김반장보다는 몽달씨 쪽으로 정서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됐나요? 왜 내가 약이 올라? 왜? 그렇지. 몽달씨에게 감정을 이입했기 때문이야. 공감했기 때문이겠지. 그지? 몽달씨는 마냥 딴전만 피우고 있었다. 슬픈 시가 있어. 들어볼래? 누가 그따위 시를 듣고 싶어 할 줄 알고 내가 입술을 삐죽 내밀거나 말거나 몽달씨는 기어이 시를 읽고 있었다. 마른 가지로 자기 몸과 마음에 바람을 들이는 저 은사시 나무는 박해받는 순교자 같아. 밑줄 칠게. 자, 은사시 나무가 누구겠어? 몽달씨겠지. 됐니? 그럼 몽달씨가 은연중에 뭐라고 나타낸 거야? 자기를 박해받는 순교자라고 나타낸 거지. 그러니까 아마 너희들 요번에 그 해법문학 Q에서 뭐 풀었지? 자전거도 누구 풀었나? 미희가 도대체 왜 자전거를 훔치냐? 이 얘기를 했었잖아. 나의 자전거를 훔치다가 걸렸단 말이야. 그리고 둘이 어쨌든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다 보니까 나는 아버지에 대한 아픈 기억. 미희는 미희인가? 미희였나? 누구였냐? 혜미? 누구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소미애였나? 하여튼간 그 인물이었는데 그 인물은 자기 때문에 누가 죽어? 전체 줄거리 아닐 것 같고 오빠가 죽잖아. 엄마가 떠나면서 이제 오빠를 좀 보살펴달라고 그랬는데 오빠가 좀 안 좋은 행동들을 해. 정신이 좀 나가서. 그래서 잠깐 친구 집에 피신해 있었는데 다락방에 가다 놨는데 오빠가 죽은 거 햇빛을 못 보고. 이제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그것을 조금은 자학의 행동, 어떤 해소의 어떤 행동으로서 자정을 훔치는 걸로 나타나는 거지. 아마 여기 나와 있는 몽달씨도 이렇게 어떤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어쨌든 해야 될 운명이라고 그냥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 이해갔나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됐죠?
그러나 다시 보면 저 은사시 나무는 박해받고 싶어하는 자 박해받고 싶어하는 순교자. 됐지?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오른쪽에도 나와 있지만 몽달씨가 바로 은사시 나무인 거야. 됐죠? 아, 은사시 나무. 너 글씨 알지? 자, 이것 가져. 나는 다 외웠으니까. 몽달씨가 꾸깃꾸깃한 종이 쪽지를 내게로 내밀었다. 아주 슬픈 시라고 말하면서 시는 전혀 슬픈 것 같지 않았는데도 난 자꾸만 눈물이 나려 하였다. 바보같이 다 알고 있었으면서 바보 같은 몽달씨. 됐지? 네, 내가 이제 옆에서 막 추궁을 했는데 몽달씨는 실제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알고 있고, 됐죠? 겉으로 본다면 그냥 친구처럼 생각했던 사람한테 외면당한 거잖아. 이해갔니? 더군다나 이제 동네에서 얘가 좀 바보 같다면 챙겨줘야 되는데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으니까. 됐죠? 밑에 핵심 개념 보이죠? 한번 참고 봐주시면 되고, 오른쪽 거 별표 쳐줘야 되겠네. 어른들의 세계가 지닌 부조리함이나 모순 폭로,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맨 마지막 이거 놓치면 안 돼. 뛰어난 사리 분별력.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틀린 건 아니야. 순수한 시선. 알겠죠? 자, 이렇게 나타나는 인물들은 주관적이라고 그래서 객관적이라고 그랬어. 이거 사건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 주관적? 까먹지 말라니까. 객관적이라고. 알겠죠? 이거 놓치면 안 돼. 걔 누구지? 장마가 동반이 아까 맞았죠? 맞지? 너희들 종타발에서 기억나? 종타발에서 등장하는 인물 알잖아? 남쪽과 북쪽이 전쟁을 해. 됐니? 근데 우리나라 남쪽에서는 기사가 전부 다 남쪽 이긴다고 쓰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봤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북한이 이긴 것 같아. 됐지? 그러니까 이런 걸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사건을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나 이런 걸로 거르지 않는다는 뜻이야. 알겠지?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그래,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 객관적이다라는 거지, 그지? 근데 좀 전에 말한 대로 뛰어난 사리 분별력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태도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다 보니 아까 김반장하고 몽달씨 쪽에서 누구 쪽에 가깝게 이어지고 있었어? 그래, 몽달씨 쪽으로 좀 가깝게 이어지고 있었지, 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될 겁니다. 그냥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라는 부분을 그냥 단순한 시점이 아니고, 됐죠? 좀 더 이제 관계를 깊게 볼 필요가 있어. 옆에다 또 써놔요. 그런 걸 공부하는데 가장 많이 도움되는 게 저기였었잖아. 3대. 3대 보기 문제 기억나지? 아버지 입장에서, 영감의 입장에서, 뭐 이렇게 얘기해. 상훈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결 한번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김반장에 대한 나의 평가, 태도 변화, 이거 알아두셔야 돼. 인물에 대한 태도가 변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인물에 대한 태도가 변했다.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그날 밤의 사건과 김반장, 요건 어떤 태도인지 확인해 줘야 되겠다. 그죠? 그것 좀 알아두시고, 원미동 사람들 연자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요거 알아둬야지.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란 무엇인가?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세 번째 줄 요거 알아둬야지. 서술자 대표는 크게 두 유형. 어린아이로 미성숙함이 현실인식을 제한하는 경우. 됐죠? 두 번째는 성인이지만 사고의 왜곡이나 어리숙함으로 인해 현실에 대한 분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빙성 없는 그런 서술자의 모습이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고, 밑에 나오지? 사랑 손님과 어머니 지숙. 됐죠? 그렇게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 갔어?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